단을 푼 것 같으니 가보자. 9번. 얘가 1,3을 지날 때 그때 지금 정비례 관계의 식을 한번 찾아보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를 주고 얘가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당연히 이제 정비례고 지금 1,3을 지난다는 걸 알잖아. 그럼 이때 식을 한번 찾아라 라는 건데 정비례 관계니까 y는 ax야. 근데 x에다가 지금 몇 배를 하면 지금 y가 나와? 3배 하면 y 나오지 않니? 그럼 얘는 y는 3x.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지. 또 얘 10번 마이너스 4,3 지나는 애였지. 그치? 맞지? 마이너스 4,3. 자 그러면 x에서 y로 넘어갈 때 지금 여기로 넘어가면서 몇 배만큼 됐어?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만큼 됐단 말이야. 사실 얘 대입해보면 바로 알 수도 있어. 그래서 얘는 아무튼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 11번. 11번은 얘가 지금 y는 ax 형태의 그 그래프인데 근데 이 그래프의 식을 찾아라. 얘가 y는 ax다. 근데 이때 그래프의 식을 찾아라. 자, 너희가 9번, 10번만 해도 알 수 있었다시피 a를 구하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다 a 구한 거잖아. a를 구하려면 점 하나만 있으면 찾을 수가 있어. 그치? 왜냐하면 지금 결국에 x랑 y 자리에 들어갈 거는 여기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이 들어갈 거거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그래프의 점들이 여기 들어가면은 x가 숫자로 바뀌고 y가 숫자로 바뀌어. 그럼 결국에 이 식은 원래 문자가 3개짜리였는데 문자가 1개짜리로 바뀌지. 그치? x랑 y가 숫자로 바뀌니까. 그럼 문자가 1개밖에 없으면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야?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똑같은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이 a 값을 찾으려면 여기에서 정확한 그 x, y에 해당하는 그 점 한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보통 우리가 저기서 점 하나 어떻게 찾냐면 격자 위에 올라가 있는 애만 잘 찾으면 돼. 격자 위에 올라가 있는 애. 결국에 그 격자 위에 올라가 있는 애들이 정수, 점수인 점들이니까. 그럼 지금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점 중에 원점 제외하고 나머지 한 개의 점 대충 뭐 발견했니? 뭐 1,1, 2,2, 3,3 이런 거 다 올라가 있지 않아? 그치? 그러면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얘를 1,1이라고 한번 해보자. 1,1. 여기 지금 1,1 여기 있었어. 그럼 이 1,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는 거지. a 몇이야? a 몇이니? 1. 그치? 따라서 답은 y는 x 이렇게 나온다. a는 1 이렇게 구하면 돼. a는 1. 알겠지? 자, 다음 넘어가자. 오늘 좀 시간 좀 많이 초과할 것 같긴 하다. 이제 마지막에 나가니까. 끝나고 보고 있어? 끝나고 보고 있어? 학원 있어? 무슨 학원 있어? 수학 또 가? 이거 하고? 수학 몇 시부터? 그러니까 몇 시에 가야 돼? 학원은? 2시? 시간 많네. 그러면 시간 많네. 괜찮아. 그러면 숙제 아직 다 못했어? 다 했어? 그럼 괜찮네. 갈 수 있네. 좋아. 나머지 뭐 있어? 자기가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 내 수업을 내 편 그치고 무조건 가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다. 없지? 수업 나가자. 알겠지? 그럼 나가면 되지. 2장 남았어. 2장 남았는데 반비례는 사실 정비례 그거를 설명할 때 들었던 시간보다는 좀 적게 될 거야. 왜냐하면 정비례를 이미 아니까. 반비례도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봐보자. 예시. 거기 참고랑 참고 사이에 있는 예시 한번 봐봐. 넓이가 12인 그 직사각형의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하는데 1, 2, 3, 4, 6, 12까지 하자. 그러면 지금 x랑 y가 각각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니까 근데 넓이가 12니까 x가 1이면 y 몇이야? y 몇이니? x 1이면 y는? 문제가 몇이야? 지금 저 예시에서 넓이가 12인 직사각형의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x랑 y로 두기로 했잖아. 그치? 그럼 x가 1이면? x가
x가 1이면 x가 1이면 y가 몇이냐? 경훈아 y 몇이야? 12. 그치? y 12. y 12.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여기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가로 x, 세로 y 그리고 얘 넓이 12라는 상황. 근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x 곱하기 y를 하면 12가 나오잖아. 그래서 제가 x가 1이면 y가 무조건 12가 나와야 되지. 자, 아무튼 x가 2면 y는 x가 2면 y는 6. 그치? 좋아. 자, 3이면 4, 4면 3, 6이면 2, 10이면 1 이렇게 나올 거다. 자, 그러면 얘도 지금 정비될 때 했었던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해줄 거야. 지금 2, 3, 4 넘어가면서 각각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만큼이 됐지. 2배, 3배, 4배가 됐어. 자, 12에서 6 넘어갈 때, 12에서 4 넘어갈 때, 12에서 3 넘어갈 때 지금 12에서 6 넘어가면서 곱하기 2분의 1만큼 됐지. 그치? 2분의 1 얘는 3분의 1 얘는 4분의 1만큼 됐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 있는 2랑 2분의 1 3이랑 3분의 1 4랑 4분의 1 저 두 개의 숫자는 각각 무슨 관계? 2랑 2분의 1 3이랑 3분의 1 4랑 4분의 1 두 개의 숫자는 무슨 관계? 말고,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그 숫자가 무슨 관계냐고. 2랑 2분의 1. 위아래 바꿔주는 거. 무슨 관계? 부호 유지하고 위아래 바꿔주는 거. 두 개가 서로 무슨 수 관계? 그래, 역수관계. 역수관계. 우리 이거 배웠잖아, 역수. 반비례 관계는 저게 증가하고 얘가 감소하고 뭐 증가 감소로 파악을 해도 되지만 얘가 뭐 곱해지는 그 두 개의 숫자의 관계가 서로가 역수 관계이면은 그럼 쟤를 반비례라고 해. 알겠지? 근데 역수 관계가 뭐 2분의 3배일 때 3분의 2배가 된다.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표현해버리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2배, 3배, 4배만 따로 빼와서 이제 설명을 하자. 해가지고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변수 x랑 y 사이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그런 비율이 서로가 이제 역수 관계일 때 얘를 반비례라고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x가 2배, 3배, 4배 점점점으로 변함에 따라 y 값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 점점점 하는 관계가 있을 때라고 바꿔준 거죠. 알겠지? 그래서 얘를 이제 반비례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증가 감소하는 그런 비율들이 똑같기 때문에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돼. 식으로. 아무튼 얘는 반비례. 얘를 이제 x랑 y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을 해볼 거야. 근데 아까 직사각형 가로랑 세로의 길이가 x랑 y라며. 그러면 x 곱하기 y는 몇이야? 뭐가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돼? 내가 찝어서 발표를 시켜야 하니? 내가 굳이 그렇게 그런 짓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우리 정비례 관계 그래프 표현했을 때도 y는 x에 대한 식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그치? 그럼 얘도 y는에 대한 그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서 y만 남겨놔야 돼. 그럼 이 x를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x로 나눠줘야지. 그치? 양변을 x로 나눠. 그러면 우변은 x분의 12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자, 여기 2번 반비례 관계식 한번 봐봐. y가 x에 반비례하면 x랑 y 사이의 관계가 나타내는 식은 y는 x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y는 x분의 a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자, 실제로 이 반비례하는 그 사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니까 y는 x분의 a 형태로 나왔지. 그치? 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다. 알겠지? 자, 얘도 똑같아. 이런 형태를 만족하잖아. y는 x분의 a 형태를 만족하면 반비례한다고 해줄 수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얘도 똑같이, 정비례랑 똑같이 어떤 식이 반비례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x랑 y 사이의 관계를 일단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일단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온다 하면 걔는 굳이 2배, 3배, 4배,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배를 안 해봐도 반비례하는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추가적으로 너희가 얘는 좀 알아둬야 되는 게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x가 사실 모든 숫자가 다 돼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면 x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나누기 그 기호가 생략된 거잖아. 근데 우리는 딴 건 다 됐지만 나눌 때 쓰면 안 되는 숫자가 하나가 있었거든. 그게 뭐였니? 0, 그치? 여기에서 이 반비례 관계에서 x는 0이 되면 안 돼. 알겠지? 정비례는 0이 돼도 상관이 없었는데 반비례는 0이 되면 안 돼. 알겠지? 얘도 알아보자. 반비례는 0이 되면 안 된다. 자, 얘도 9번하고 10번만 한번 봐볼게. 9번하고 10번. 9번. 아니다, 9번만 봐보자. 어차피 10번도 똑같으니까. 9번만 봐볼게. 밑변의 길이가 x고 높이가 y인 삼각형의 넓이가 10이래. 그러니까 어떤 삼각형이 뭐 대충 이렇게 있는데 그때 밑변이 x고 높이가 y가 나왔대. 그치? 높이가 y가 나왔어. 그때 얘의 넓이가 10이래. 얘의 넓이가 10이야. 얘들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지? 그치? 채영아,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해? 밑변 곱하기 높이. 그치, 나누기. 그치?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사실 나누기는 똑같아. 근데 밑변이 x고 높이가 y잖아. 따라서 2분의 xy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넓이가 뭐라고? 10이라고. 이 넓이가 10이라고. 따라서 얘는 10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 y는 x분의 20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식은 이 형태가 맞지? 그치? 저 형태가 맞아? 그럼 얘는 반비례 한다고 할 수 있나? 반비례 한다고 할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반비례 한다. 알겠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자. 다음 페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라는 얘기인데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겠다는 얘기인데 얘도 지금 적별평면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그릴게. 적별평면 XY 내가 깜빡하고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긴 한데 적별평면 그릴 때 X, Y 원점 이거 표시해줘야 돼. 알겠지?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구성 요소라고 봐야 돼서 X, Y 원점 표현 안 하잖아. 그거 안 해가지고 그래프 쓸 때 틀렸다고 하는 쌤들 종종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이제 서술형 같은 거 문제 풀 때 그래프를 그렸는데 이거 안 썼다고 막 1점씩 갖고 그런 쌤들 있단 말이야. 나도 그럴 수도 사실 좀 그만큼 중요한 거긴 해서 그래서 써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써줘. 써줬으면 좋겠다. 자, 이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얘는 모양이 좀 심상치가 않아. 그래서 얘는 좀 잘 그려줘야 돼. 그 예시 한번 봐보자. y는 x분의 6이라는 걸 한번 봐볼게. x분의 6. 자, 얘를 그려볼 건데 그러면 x랑 y 사이의 관계를 일단 이 식이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니까 얘를 일단 알아보려면 x에다가 좀 어떤 우리가 괜찮은 숫자를 몇 개 집어넣어줘서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x가 6을 나누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만약에 x에다가 5 같은 걸 집어넣어. 그럼 5분의 6 이렇게 나오지 y가. 그치? 5분의 6 같은 걸 여기다 표현하기가 되게 힘들단 말이야. 지금 너희 적별평면들 다 이제 격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격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위에 정확하게 점을 찍으려면 정수, 정수인 점이 사실 제일 괜찮거든. 정수, 정수인 점. 근데 이 y가 정수가 나오려면은 x가 일단 6은 나눠야 돼. 그치? x가 6을 나눠야 돼. 따라서 이제 우리가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 위에 있는 이 a를 나눌 수 있는 값을 x로 설정을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1, 2, 3, 6 이렇게 있겠지. 그치? 얘를 x값으로 설정을 해준다. 근데 얘만 있나? 얘만 있나? 그건 아니야.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정비례 관계 그래프 할 때도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x값은 음수가 돼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를 나눌 수 있는 음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것도 있겠지. 그치?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 붙인 거 이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 8개의 점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볼게. 자, x가 1이면 y 몇이야? 용수가 y 몇이니? x가 1이면 y는 6, 그치?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x가 2면 y 몇이야? 4, 그치? 나눠줘야겠다. 3이면 3분의 6, 3분의 6 3분의 6이면 몇이야? 2, 그치? 6을 3번 나눴어. 6이면 1, 그치? 1, 여기까지. 자, 채영아, x가 마이너스 1이야. y 몇이야? 6.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 얘 마이너스 1이다.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6, 그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치?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얘를 전부 다 찍어주면 여기는 이쯤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마이너스 2쯤 이렇게 8개의 점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직선이 아니지. 정비례처럼 직선이 아니지. 곡선이야, 곡선. 실제로 곡선 나오거든. 근데 곡선 같은 경우는 그리기가 사실 되게 힘들어.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있다 해도 곡선은 이렇게 직선처럼 한 개만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곡선이 나올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단 말이지.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정확하게 다 그려주기가 되게 힘들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니까 정비례 그래프랑 반대로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는 몇 개의 점만 제대로 찍어주고 나머지는 조건만 만족하게 대충 그려주면 돼. 진짜 이게 정배야. 정확한 점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격자, 그러니까 정수, 정수인 점들 있잖아. 걔네들만 몇 개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이 점을 지나게 대충 그려준다. 조건만 만족하도록. 그럼 이제 그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위에 나와 있어. 여기 위에. x값의 범위를 0을 제외한 수 전체로 할 때 반비례 관계 얘의 그래프는 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지. 두 좌표축 가까워진다, 한없이 뻗어나간다,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이거 세 가지를 만족하면서 그려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네들이 두 좌표축에 점점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지는 모양으로 얘 위를 다시 이렇게 한없이 뻗어나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쭉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 얘 매끄럽게 그렸지. 근데 한 쌍이니까 여기다가도 그려줘야 된다. 여기다가도 이렇게 해서 그려준다. 이게 y는 x분의 6의 그래프가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왜 저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 일단 아까 x가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앞에서 했으니까 걔는 건너뛸게. 일단 좌표축에 가까워진다. 좌표축 가까워짐. 왜 가까워질까? 왜 가까워질까? 자, y는 x분의 a의 그래프가 반비례 관계 그래프의 식이라는 걸 알아. 그치? 그러면 그 x랑 y가 찍는 그 점들은 모두 다 이 식을 만족을 해야 돼. 일단 우리는 여식에서 x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지. 그치? x가 0이 된다. x가 0이 되는 그 애들이 전부 다 모아놓은 거는 y축 아니야? 그치? 아까 우리 좌표표면 막 배웠을 때 y축 위에 올라가 있으면 x축에 x 좌표는 무조건 뭐만 나온다고 했었어? 0이 나온다 했었어. 반대로 x축 위에 있는 그런 애들은 전부 다 y 좌표가 뭐가 나온다? 0이
거야. 그치? 그럼 일단 얘는 y축이 안 만나. y축하고 안 만날 거야. 또 지금 y는 x분의 a인데 y가 0이 될 수 있니? y가 0이 될 수 있나?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분수에서 그 분수가 0이다 라고 해주려면 분자가 0이어야 되거든? 그치? 근데 분자가 0 될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럼 y는 0이 될 수 없지. y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x축하고 만나니? 안 만나지. 안 만나. 따라서 일단 얘는 좌표축하고 안 만나. 좌표축하고 만나지 않는다. 얘는 만나지 않아. 자, 근데 봐봐. 생각을 해봐. 우리 지금 사실 이 식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y는 x분의 12가 어디서 나왔냐면 x 곱하기 y가 10이다. 여기에서 나왔어. 그치? 반비례 관계의 특징은 뭐냐면 x 곱하기 y가 무조건 a의 값으로 일정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져. 두 개의 수를 곱한 게 무조건 한 개의 숫자, 즉 a로 일정하다. 얘도 봐봐. 1 곱하기 12, 2 곱하기 6, 3 곱하기 4, 4 곱하기 3 전부 다 10이야 돼. 다 똑같은 수로 일치해야 돼. 그러면 얘를 만족을 하는데 봐봐. 생각을 해봐. x랑 y가 일단 양수라고 해볼게. 지금 a가 양수인 상황이니까 a가 지금 양수인 상황이니까 만약에 x가 양수야. 근데 얘 계속 키운다고 생각을 해봐. 계속 키워. x가 계속 커져. x가 계속 커져. 그 말은 즉슨 이 x축에서 점점 왼쪽으로 간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지. x가 큰 값들은 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치? x를 키운다는 말은 x가 지금 점점 오른쪽으로 가게 한다라는 얘기야. 근데 두 개의 숫자의 곱은 a로 일정해야 돼. a로 일정해야 돼. 일단 a로 일정해야 돼. 그럼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따라서 이 y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는 뭐야? 얘가 점점 아래로 간다라는 얘기야. 여기 위에 있었는데 점점 아래로 가겠다라는 얘기야. 근데 내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 얘는 좌표축하고 만나면 돼야 돼. 안 돼. 그래서 점점 아래로 내려갈 건데 x축하고는 안 만나야 되니까 계속 x축하고 가까워지기만 하는 거야. 알겠지? 알겠니?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x가 작아지면 y가 커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y축하고 가까워지는 거고. 알겠지? 그래서 얘는 좌표축하고 가까워지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돼. 안 만나는데 계속 작아져야 되니까. y가 계속 작아지고 x가 계속 작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한없이 뻗어나가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왜냐하면 x를 수 전체로 높이를 했으니까 당연히 뻗어나가야겠지. 이건 당연한 얘기고.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된다. 매끄러운 곡선이 되는 걸 일단 여기서 파악을 했었어.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그래프 그린 사이트나 이런 걸 봐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한 쌍이 나와야 되는 거. 알겠니? 한 쌍이 나와야 되는 거.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x값을 양수뿐만 아니라 음수까지도 얘기를 해주자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한 쌍이 나와야 된다. 이것도 조심하자.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을 해야 돼. 여기 위에 나오는 세 가지 조건들을 전부 다 만족하게 그려주기만 하면 된다. 알겠지? 자, 2번하고 3번 풀어봐. 2번, 3번 풀면 끝내줄게. 2번, 3번.
있을까? 가볼까? y는 2번, y는 x분의 3. 얘 그래프 점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 3, 1을 지나지. 그치? 걔를 지나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다. 두 좌표축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한없이 뻗어나가는 한 쌍의 매끄러운 곡선이 나와야 된다. 자, 걔 그려보면은 무슨 모양이 나오냐면 얘가 1, 3, 3,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해가지고 이런 모양이 나올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야. 이런 모양이 나왔을 거다. 얘가 y는 x분의 3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얘 보니까 몇 사분면 지나니? 1사분면, 3사분면, 그치? 자, 그래서 1사분면, 3사분면 지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자, 마이너스 x분의 3, x분의 3, 얘 구할 건데 얘는 x 마이너스 3일 때 y가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지, 그치? 그럼 얘네들 전부 다 찍어주면은 여기 뭐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위치를 잘못 잡았네. 마이너스 3, 한 이쯤에 있을 거고 얘도 한 이쯤에 있을 거고 그리고 얘도 여기 해가지고 그냥 그릴게. 내가 그려주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자, 쟤는 몇 사분면 지나니? 2사분면하고 4사분면 지난다. 자, 실제로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서 A가 양수면 얘는 1사분면이랑 3사분면만 지난다. 또 A가 무수면 2사분면이랑 4사분면만 지난다. 얘는 꼭 알아놓자. 알겠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정비례에서도 했었던 얘기인데 지금 y가 x분의 3이야. 얘 y가 x분의 6이지. 지금 얘랑 무슨 관계니? 얘가 좀 더 이쪽으로 갔지. 그리고 얘가 y는 x분의 3, y는 x분의 6. 얘가 좀 더 이쪽으로 갔어. 그러니까 지금 3에서 6으로 커졌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했어. 이렇게 이동했지. 그치? 얘가 지금 그러면 x축, y축 어디 뭐 가까워지고 있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어디로부터 멀어지고 있니 지금? 원점. 그치? 자, 얘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가 만족하는 그 되게 좋은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A의 얘도 마찬가지야. A의 절대값이지. A의 절대값. A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뭘 만족하냐? 원점에서 멀어져.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해. 알겠지? 그래서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더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이렇게 되는 거고 A가 양수인 경우에서는 크면 클수록 얘가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얘도 반비례 관계 그래프에 되게 좋은 성질이니까 꼭 알아놓고 써놔. 알겠지? 써놔. 지금 써. 정비례는 절대값이 커지면 y축이랑 가까워지는 거였고 반비례는 절대값이 커지면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알아야 돼. 썼으면 다음 페이지. 자, 반복 체크에서 풀어볼 거 4번, 5번, 8번 풀어봤으면 좋겠고 4번, 5번, 8번 실력 체크에서는 1번, 4번, 7번, 8번 1, 4, 7, 8 풀어봤으면 좋겠다. 그 다음 서술형 마무리 있지. 서술형 마무리 여기에서는 2번하고 4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2번하고 4번.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들 그 질문 받아주는 그 오픈톡방은 내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를 할 거야.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주기적으로 물어보고 사실 1학기 내용을 10시간 안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1시간도 45분이잖아. 그거 안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좀 있기는 했었거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진짜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다. 알겠지? 수업 여기까지 하자. 얘들아 고생했다. 지금까지.